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미증시가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좀 간밤에 만들어냈습니다. 어제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코스피가 2,400을 밑도는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무려 1%, 코스닥은 1.7%나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급락 이후에 한 번 반등했고 되밀린 자리에서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겪어야 될 구간들을 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미증시가 어제 1.3% 다우가 상승했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도 0.8% 올랐고요. 예,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역시 또 좀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하면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럴 것 같으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문을 열어놓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고 갔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오겠습니다만 얼마만큼 강하게 좀 반등세를 돌려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 기왕이면 좀 강력한 상승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투심이 좀 얼어붙어서 최근에도 보면 뭐 지수도 지수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계속해서 많았거든요. 이런 투자 심리를 극복하고 가야 하는 중요한 화요일입니다. 일단 상승 기대하면서 출발 마케돈 일부 시장 관련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오늘 시장 또 흐름 읽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 팀장님이 오시니까 지수가 이제 오를 준비를 하네요. 네, 오늘 오르게 보이는 그런 날인데요. 네. 그러게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어서 미국발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특별히 이머징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간밤에는 조금 완화되는 듯한 모임새를 나타냈습니다. 네. 영향이 어떨까요, 앞으로? 뭐 일단 제가 참 비싼 휴가를 다녀왔네요. 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 V턴 나올 것 같으냐? 이 V턴 안 나온다. 이 절반 정도 채우고 나서 다시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재상승하는 시점이 아마 시장에서 기다리는 시점이 될 겁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등 목표치로 제가 2480에서 2500 제시했는데 딱 2480까지 찾다가 네. 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이 단기 급락이 며칠에 거쳐서 세게 발생을 했었는데요. 뭐 요즘 시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빠지는 지수보다는 그냥 빠르게 빠지고 빠르게 반등하고 빠르게 조정받고 이번에 채운다라고 하면 워낙 가볍게 빠졌기 때문에 또 빠르게 채워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이 만기일인데 3월 동시만기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 누적 선물 매도 포지션 상당 부분 안고 있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난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뭐 두 번째 코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두가 예상하지 않았던 카드였어요. 이주열 총재의 연임 카드는 그러게요. 유례가 없었던 카드거든요. 그래서 설마? 네, 44년 만에 처음인가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일단 차기 하는 장이 와서 금리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봤는데 이 하는 장에 연임 카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4월 아니면 5월에도 금리가 오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시장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사실 금리 역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쫓기듯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호재일지 몰라도 우리의 금리 인상은 약간 부담 요인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좀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자리를 비웠던 기간 동안에 나왔던 굵직한 뉴스를 한번 되돌아보면 파월 연준장이 청문회장 나가서 이 4번입니다라고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만 3번입니다라고 못 박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제스처를 충분히 풍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무엇보다 무역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성장률을 뒷받침시켜야 올라가는 금리를 소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무역전쟁이란 얘기는 사실 미국이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이 국가들 쪽에서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영향을 좀 미치면서 되돌림 이후의 시장 하락을 상당 부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무역전쟁, 제가 통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시장 의견들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얼마만큼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 논리이기 때문에 좀 미지수성 성격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 이 통상 압력 이 트럼프 코멘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즉흥적으로 나왔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 행정부하고 상당 부분 논의가 된 이후에 발표된 케이스가 아니고 상당 부분 즉흥적으로 나왔다라는 인식들도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이 무역전쟁의 현실성 자체가 미지수인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시장을 부러뜨리는 이슈로 작용하진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되돌림 이후에 어차피 시장이 빠질 걸로 봤고 그게 온 거지 그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차트 한 2개만 보도록 하죠. 네. 일단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뉴스플로우들이 트럼프한테 불리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신의 공약이었던 부분들을 아메리칸 퍼스트에 대한 이 부분들을 많이 꺼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상당 부분 추가적으로 끌어올려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경기 따는 모습, 우리가 소위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문제가 생겼으면 머리를 숙이는 게 정답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처음 있는 일이냐, 미국이 통상압력 보호무역으로 끌고 갔었던 게 처음 있는 일이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덤핑 이렇게 꽉 찍어 눌렀던 이런 구간들 한번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미 성장률 확 찌그러지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부적으로 안 좋을 때 바깥을 옥죄는 이 힘의 논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보호무역 자체가 트럼프의 공약이었고 지금으로서는 말 꺼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얘기 말 꺼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서슬이 좀 시퍼렇게 보이는 게 지금의 현상이고 그런 부분들이 되돌림 이후에 하락의 사유로 상당 부분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얼마만큼 미친다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지수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던 되돌림 이후의 하락 그 정도의 시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중요한 건 대응의 모습인데 그 부분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난 1월 말 2월의 하락이 사실은 컸습니다. 네.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충격이 있고 상승이 있었고 되돌림이 있었고 되밀린 상황에서 여기서 사실은 꼭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올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흩어지면 맞아요.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기술적으로 쫓기게 될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자리인 거고 네. 올라와주길 바라는 바인데 어떤 변수들을 그럼 체크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이번 예를 들어 네. 이 보호무역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려고 했으면 지표에 좀 티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입 물가가 세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 그렇게 되면은 물가 압력이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면 인플레 데이터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좀 빠르게 계산이 됐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미 채권 수익률은 더 올랐어야 정상이고, 미 달러화도 올랐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이 10년물 같은 경우 밀렸고,
달러 같은 경우에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가 되돌림 이후에 그냥 반응이 불가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가 내뱉었다가 절반을 채웠고 다시금 뭐 좀 속도가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림. 우리가 이거 계속 보여드렸던 그림들이거든요. 이런 그림을 예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네, 이건 저 S&P죠. 네네. 네, 국내 증시보다 미증시가 훨씬 더. 그럼 채울 때도 더 많이 분주하게, 채웠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 예상합니다. 네. 미증시 모습과 흡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미증시 부러지면 우리 증시가 혼자 버텨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불과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대응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 우리 국내 포커스로 맞추면은 이번 만기일이 제일 관심이 많이 가시겠습니다만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미 임금 데이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계를 좀 뒤로 돌리면 우리가 2월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한번 와장창 깨졌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선두에 서 있었던 얘기가 미 임금 상승,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그랬죠. 네, 2.9% 지켰다. 이 얘기 보고 나서 그러면 수요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이 얘기하면서 사실 이 금리 텐트럼 반응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시간당 임금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시간당 임금이 높게 나오는 게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쁜 뉴스는 분명히 아닌데요. 지금 시장이 금리에 대해서 좀 떨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해 보면 또 너무 높게 나오면 시장에서 좀 안 반가워할 수도 있죠. 근데 역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럼 금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오를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금리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을 경기가 뒷받침을 못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2% 후반대 금리에서 좀 맴도는 모습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1일 날 발표됐었던 PCE 같은 경우에도 뭐 예상치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2.1 CPI보다 좀 낮게 통상적으로 한 0.5 낮아요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7% 뭐 이제까지 레벨에 비해서는 좀 높긴 합니다만 그래서 물가 데이터가 거의 2%에 찼고 지금 시간당 임금이 추가적으로 이 시장의 금리단을 자극하는지 이 부분이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자극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고민을 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4번 금리 인상 확률이 다시금 하락세로 방향을 좀 잡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수준은 아직 2% 미칩니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좀 과하게 금리 반응이 나왔네요 라는 쪽의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제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좀 시계를 더 뒤로 돌려서 예전에 옐런 의장 취임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죠. 기자회견장 가가지고 완전 멘탈이 탈탈 털려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뷔전을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데뷔전을 이제 치르고 이게 연준 기자회견이구나라는 걸 이제 한번 터지고 배운 거죠. 이번 파월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이 아니시니까 약간 정치적 성향이 좀 강하신 분인데 기자회견장 가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4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바로 얘기가 나오고 이번 청문회였죠. 4번 금리 인상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박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약간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연은장이 취임하고 나서 초기 반응에는 사실 연은장도 시장을 알아야 되는 거고 시장도 연은장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고 서로 좀 약간의 허니문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서로 좀 맞춰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딱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3월 FOMC에서 점도표가 조정이 될 걸로 이제 보고는 있는데 조정이 되는 폭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20일, 21일이 3월 FOMC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 금리 예측치가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일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의 추가적인 악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많이 올라가면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파적으로 흐를 경우는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이미 선반영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례가 없는 선택,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주열 총재의 연임. 사실 이거는 우리 시장의 단독 약세 요인까지는 아닙니다만 단독 탄성 둔화 요인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말년병장 이주열 총재가 막판에 죄를 뿌리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러면 새로운 한은장이 나와서 취임을 한 다음에 의사봉 들자마자 금리 인상 땅땅땅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분명히 다음 금리 인상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 정도 시간이 될지 충분한 시장이 있다라고 봤는데 한은장이 연임을 해버리면 4월도 가능하고 5월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금리 인상까지 주어진 시간이 상당 부분 시기가 짧아졌다라는 점. 이 점은 우리 국내 증시의 조정 요인으로 상당 부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한은장이 와서 새로운 불확실성을 제시하는 것보다 과거의 한은장이 그렇죠. 연속성을 띠고 넘어가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다음 금리 인상까지 기간이 짧아진 거니까 이거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상당 부분 녹였다라고 보는 거고 한은장이 연임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차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보는 시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금리 단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 3월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다음 금리 인상을 한번 맞춰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9월에 오른다, 아니고 12월에 오른다, 9월에 오르고 12월에 안 오른다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의 금리 인상의 상당 부분 녹인 시장 분위기라면 이 얘기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돌림 이후에 급락 이후에 절반을 되돌렸고 되돌림 이후에 약간 눌리는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발생됐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올랐으니까요. 오늘 반드시 되돌아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되돌리는 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가 오늘 강하게 반응하겠죠. 되돌려 나올 텐데 이제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걱정의 담벼락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외국인 수급이 서 있는 자리예요. 요즘 죽어라 팔지도 않고 죽어라 사지도 않잖아요. 사실상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서 있는 자리에 어닝 그로스가 밀리는 거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탄성이 작년 같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탄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동그라미 표시를 줄 수 있지만 여기서 부러져서 계속 빠진다? 라는 의견에는 아직까지는 X를 주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래 우려 없는 시장은 없거든요. 오를 때도 우려는 있었죠. 그래서 그 시장의 연속성일 뿐이지 여기서 부러졌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